자, 먹방러 김윤아는 일봉 좌파냐? 자, 일봉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라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일본에 광복절날도 가고 지금 일본에 어디든지 가면은 한국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예전에 유행했던 시티팝 같은 거를 요즘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은 아들이라든가 20대 같이 있으면은 스테이 위드미라고 암으로 이제 일찍 이제 세상을 떴지만 굉장히 노래를 잘했던 이 마스마라라는 가수가 부른 그 노래가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노래도 좋아하죠.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죠. 일본 게임도 좋아하죠. 그리고 일본의 약도 좋아하고 또 일본의 이 화장품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계로 보면은 요시모토 나라라든가 또는 이 많은 호박 같은 거 이 작품으로 하는 그런 일본의 그 작가들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그 소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김윤아는 아주 초창기에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었죠. 그리고 김윤아의 그 남편 치과 의사인 그 김모 씨도 뭐 둘이 일본 만화 너무 좋아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일본 만화를 이제 수집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김윤아 씨가 이 자우림 밴드에서 활약하고 있던 그 전성기를 지나갔고 요즘에는 일본에 먹을 걸 이제 먹방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이제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그게 그 원푸드 뭐 트립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무려 이제 5편의 이 오사카에서 먹방을 찍었어요. 근데 니싱소바라고 물론 일본에서도 이제 뭐 즐겨 먹는 그러니까 청어를 이렇게 잘 조리해가지고 이 소바에다 먹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찍는데 김윤아가 이 소바 국물을 이렇게 탁 뜨더니 예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예술? 그만큼 물론 이 소바 장인들 있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일본 소바를 뭐 예술이라고까지 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제 그 소바 장인한테 일본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일본어를 많이 해보고 일본 여행도 많이 해본 뭐 보면 저는 알죠.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일본 여자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어소바를 비린내가 안 나게 하려면 뭐 특별히 만드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바집 이제 그 다이조가 그러니까 그 이 셰프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뭐 저는 아마 이제 김윤아 씨하고 저하고 일본의 실력을 갖고 얘기하면은 제가 잘할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어요. 뭐 미모, 노래 뭐 이런 건 전혀 자신이 없지만 뭐 될 수도 없죠. 그런데 일본 여자처럼 이제 그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하이, 하이, 소데스네, 하이, 어우, 오글오글. 물론 이제 이 일본 여성처럼 이야기하는 거, 뭐 그거 뭐 그녀의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하더라도, 뭐 오렌지 주스, 뭐 이스페로, 뭐 마로 주스, 뭐 이러면 토마토 주스, 뭐 이런 생각 들고 너무 이렇게 그 좀 이 느끼하고 오글거리고 그러죠. 근데 그런 일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이제 느끼지 못했지만 일본에서 정말 그녀는 일본어를 잘한다고 했던 게 누구냐면은 그 칼기 폭파 사건의 주범인 이 김현이었어요. 근데 김현이가 이은혜라는 납치된 일본 여성한테 일본어를 배웠다고 하죠. 근데 김현이의 일본어는 교토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자가 교토 사투리를 하면 완전히 반쯤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천천히 얘기하면서 아주 여성스럽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일본은 사투리가 있는데 교토 사투리는 이 여성이 교토 사투리를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더 여성스럽고 그녀의 장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술집에서도 교토 사투리를 하는 호스테스들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 유행가에 뭐 저기 그 교토마데 하카다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후지 게이코라고 굉장히 그 특이한 엔카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타다 히카루의 엄마였어요. 근데 그 노래에 어떤 가사 그 내용이 있냐면 이 자기가 이제 하카다까지 와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서 교토 저기 사투리도 그것도 자기가 그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이 억양을 잃을 정도가 됐다 하는데 김연희가 이제 교토 사투리를 억양을 써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대구 아가씨들의 왜 사근사근한 언제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거기에 비하면은 김유나가 하는 그 일본어는 좀 약간 저항감이 있는 거죠. 왜? 너무 일본 여성인 척하니까. 그러니까 잡사범이 마치 그 민주화 투사처럼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데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일봉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일본 덕후들, 그러니까 뭐 그 일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본어를 하는 게 필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일본의 사회 과학 서적을 읽고 그다음에 금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나미 신서 같은 걸 읽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웠다면은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일본 덕후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고 또 일본의 게임 뭐 또 일본 사람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일본어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봉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 그 일봉인 김윤아가 그냥 일봉인 줄만 알았더니 일봉 좌파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봉 좌파처럼 모수는 없어요. 강남 좌파, 아르마니 좌파, 뭐 샴페인 좌파 이거는 그런 대로 그래 니들이 너무 편하게 사니까 그렇지. 또 너희들이 이 뭔가 멋스럽고 뭔가 이렇게 좌파인 척 하면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뭐 조국이니 쪼민이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봉 좌파라는 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좌파들이 끝까지 포기 못하고 좌파들이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여러분 뭡니까? 반일이에요. 반일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거는 좌파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릴 때 반일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 좌파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모순 중에 모순이죠. 자, 그런데 자우림의 김윤아가 오늘 후쿠시마의 방류에 대해서 지옥 같은 나날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며칠 전부터 자기가 격분했다. 화가 엄청났다 이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김윤아가 제가 뭐 김윤아에 이 저기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오사카의 먹방 5편을 찍은 게 2016년이었어요. 그리고 삿포로에 가서 또 먹방을 남편까지 같이 부부 먹방을 찍은 게 2019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후쿠시마 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11년이에요. 그리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처리도 못하고 그냥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5년이 지나가지고 방류는 계속 있었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가서 스시 먹고 뭐 핫꼬즈지라고 일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 넣는 뭐 핫꼬즈지 뭐 니싱소바 뭐 돈까스 뭐 카레라이스 막 이런 거 막 먹으면서 예술이야 뭐 최고야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온몸을 비틀고 막 네 그러더니 갑자기 후쿠시마 이 오염수도 아닌 처리수를 가지고 난리가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럴까?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김윤아는 2011년부터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며칠 전부터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발작을 일으킨 거죠. 자, 이 김윤아 씨가 이제 이게 최근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짙은 화장 귀에 귀걸이도 막 이렇게 하고 뭐 대단하죠. 좀 무섭죠.
그리고 김은아 씨가 이제 한참 활동할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왜 그 아주 창백한 가부키 화장, 일본의 가부키 배우들처럼 가부키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그냥 보라색으로 바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텔레비에 김은아 씨가 나오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이제 오늘 그 김은아 씨가 올린 그 SNS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러브 유나라고 하면서 뭐 지구 구하기 위한 뭐 리프라는 이제 이름에 자기 나름대로 SNS를 이제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플러스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참 문장도 말도 좀 이렇게 쓰는지.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의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거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류가 영화의 LA가 완전히 방사능 비에 젖고 뭐 이러면서 재난 영화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러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이렇게 방류 반대 서명해달라 이러면서 완전히 나섰습니다, 여러분. 자, 2016년에 이제 5차례 오사카 먹방, 2019년에 배틀트립 삿포로 먹방. 네. 일본 만화 덕후, 또 일본 음식의 그 매니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김은아 씨가 갑자기 일봉이었는데 일봉에서 좌파로 돌변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요, 김은아 씨가 말한 거에서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은아 씨는 가수라는 거예요. 또 가수고 어떤 점에서는 먹방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고 프로 먹방러, 특히 일본 음식 전문 먹방러라면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올리고 싶다면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알고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블로그에 김은아 문제를 이렇게 올렸더니 이 가수들의 음악,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영혼을 싣는 거다. 저희 블로그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노래 참 좋아하고 이 밤에 잘 때 이렇게 뭐 이런저런 싱숭생숭한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운 막 이 걱정이 앞서고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듣고 이제 자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가수들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에서 강자예요, 여러분. 왜 축구 선수들 부인들이 다 예쁘죠? 뭐 축구 선수들이 고액 연봉이고, 뭐 호날두의 지금 동거인 무슨 조르디네안가 조지안가 걔도 뭐 엄청난 미인이죠. 근데 연예계에서 가장 미인하고 접촉이 많고,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서도 아주 예쁜 여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는 그 남자 연예인들이 어느 부분일까요? 영화배우, 뭐 TV 탤런트, 연극배우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들이에요. 뭐 개그맨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가수들이냐 그랬더니 이거 남희석 씨한테 들은 건데요. 가수들이 막 조명을 빵빵빵 내리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또 뭐 노래 한 번 부르면 마이크 이렇게 하면 막 떼창하고 뭐 조명이 그냥 휘황 번쩍하고 막 옷도 막 잘 입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 가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으면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그 순간에 뭐 2시간 공연에 너무 훌륭한 거죠. 무슨 뭐 정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재림인 거죠. 근데 반면에 개그맨들 연습하면은 막 선배들한테 야, 이 자식아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막 그냥 구박받고 뭐 TV 드라마도 뭐 대본 연습부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죠. 영화도 계속 다시 찍는 거예요. 감독이 왜 저런 표정을 가지고 지금 네가 이 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 야단 맞으면 뭐 10번이고 뭐 20번이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린 거예요, 연기자들이나. 하지만 가수들은 뭐 조명 받쳐주죠, 노래 받쳐주죠. 그러니까 그냥 여자 연예인들이 어머나 이러면서 막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 가수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들이 노래를 뭐 만들고 뭐 성시경 씨가
먹방을 찍고 막 다 좋죠. 그렇지만은 성시경 씨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발언 한 적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다 하면은 아마 성시경 씨가 고대 사회학과도 나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김유나의 오늘 이 SNS는 해서는 안 될, 뭐 가수가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한 대로 백화점이 일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던 교회당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왕족이 바로 연예인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모든 점에서 지금 최고의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돈도 연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죠. 김윤아 씨가 지금 활동을 안 해도 저작권료라든가 이런 걸로 뭐 앉아서 돈 엄청 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돈도 많이 벌어, 또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집 보러 가시면요, 복도방에서 쫙 연예인들 사진 보여줘요. 이 아파트에는 이 연예인, 이 배우가 사시고요, 이 탤런트가 사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에 연예인들이 들어가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너무 웃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제가 이제 추모공원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있을, 제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올 때가, 속상할 때 올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힘들 때, 그래서 이제 추모공원에 예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안내하는 분이 쫙 보면서 여기에 신해철 씨도 계시고요, 여기에 누구 연예인 이름을 쫙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추모공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가 최고고, 또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은 또 연예인이 있는 이 낙골당이 최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의 파워는 큰 거죠. 그런데 과연 그 파워만큼 연예인들이 뭐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면 되지만, 이제는 파워가 있으니까 인플루언서, 자기의 영향력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나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김유나가 원래 이제 그 성향은 이제 좌파였죠. 그래서 세월호 때도 엄청 발언 많이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하하호호송인가 이게 김유나 노래가 막 이제 퍼졌고 그렇죠. 그런데 김유나는 말하자면은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그 당시에 방류됐던 이 오염수는 처리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도 한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이 면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에 중국이 마구마구 방류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3위의 원전 국가, 원자력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방류하는 이 말 그대로 100% 오염수가 이 일본이나 뭐 이런 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50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러면 세계 제2의 그 러시아는 어떠냐. 뭐 푸틴도 무서운데 푸틴이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프리고진도 칵 해버렸고요. 근데 울릉도 주변에 러시아가 방류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의 핵 폐기물이 투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소 방류하고는 이거는 뭐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동해,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서해에서 마구 방류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또 울릉도 이쪽에서 이제 막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일본은 후쿠시마 앞에 태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해류의 이 문제로 뭐 30년 후에나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해서 미국으로 뭐 캐나다로 한참 돌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다시 오는 거죠. 사실 그 해류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 일본은 이 태평양 쪽에서 그 전 세계로 해류가 뻗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 막힌, 일본이 이렇게 막고 있고 또 중국이 이렇게 막혀서 우리가 참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뭐 콜럼버스처럼 뭐 바스코 다가마처럼 막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한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러시아, 일본. 자, 장소가 울릉도 근해 동해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태평양이에요. 후쿠시마, 우리나라 쪽이 아닌 거예요. 총량이 러시아가 586조 베크렐, 일본 860 베크렐이에요. 자, 그리고 기간을 보면은 1960년부터 1993년까지 이미 우리나라 동해 바다는요 어마어마하게 이미 오염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이 해산물, 수산물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다음에 중국, 뭐 베트남 이렇죠. 일본에서는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도 올라왔는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은 영향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2023년부터 2053년까지 30년에 걸쳐서 처리수를 방류를 할 예정인 거예요. 자, 이 폐기물의 종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사용 후의 핵연료 등 액체, 고체, 말 그대로 핵 폐기물이에요. 근데 일본은 원전 냉각수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함유 물질이 각종 방사성 물질인 러시아에 비해서 일본은 세슘 등 강한 방사성 물질은 다 제거를 했어요. 대부분 삼중수소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93년에 이런 식으로 마구 뿌리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러시아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김윤아 씨가 오늘요, 지옥 같은 날이다, 응? 뭐 디스토피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봉이면서 좌파인 김윤아 씨가 자기 존재의 부정과 자기의 존재의 모순을 통해서 가수로서는 참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떤 분이 김윤아 그 인스타에 가서 그분은 인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인별 뭐 이러다가 얼굴체 뭐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일본에 가서 스시만 잘 먹고 이러는데 지금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김윤아가 뭐 그동안에 뭐 못 보던 분들을 이렇게 먹고 막 호호하하 막 이러더니 굉장히 네이버를 비롯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니까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분해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김윤아는 우리 연예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합니다. 연예계에서 개념 있는 연예인, 좌파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라당, 이 국민의힘 지지하면 절대로 안 되고, 민주당이 민주가 있는 줄 알고 지지하고, 아니면은 정의당 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비주류, 나는 비주류다 그러면서 이 개념에다가 비주류에다가 좌파, 이게 연예인으로서의 그야말로 이 3종의 신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 개념이 있는 거 오케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왜 비주류입니까? 주류 중에 주류죠. 이 시대의 왕족이죠. 돈도 많지, 대우받지, 최고예요 지금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뭉개버리니, 내가 옛날에 이 뭐 일본의 IAEA에서 뭐 후쿠시마 이거 문제 없다고 하면 오케이 이러면서 강경화 압수해갖고 발표를 시켰지만은, 이 하태경이가 뭐냐 이러니까 또 하태경 의원의 말에 자기가 참을 수 없어서 올린다고 하면서 자기는 후쿠시마 처리수에 반대하는 거. 그럼 그때 2015년에 문재인하고 지금의 문재인하고 이거 무슨 뭐가 다른 거야? 같은 문재인이 아닌 거죠. 김윤아도 마찬가지죠. 그 스시 먹고 뭐 니싱 소발 보고 예술이에요. 그래서 스고이 데스네. 하이 하이. 아우, 일본 여자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본도 이 교양 있고 굉장히 이 고상한 조잉이라고 그러죠. 이 상품의 일본 여성들은 하이
이러지 않고 스데스네 이러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생전에.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주 근접해서 취재했던 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여왕 어떠셔? 막 이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몰라? 여왕이 소리칠 필요가 뭐가 있어? 응? 뭐라고 하면 Come in please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하지. Come in please 뭐 이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여왕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옛날부터 품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작고 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하이톤이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비주류였는데. 자, 그런 점에서 개념, 비주류, 그 좌파 다 모든 게 모순이 되죠. 정말 모순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하늘이라는 뭐 그쪽에서 좀 활동하는 이제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이 사람이 김유나하고 이제 대담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김유나 너는 허세가 쩔어. 아니 남편도 치과 의사고 더구나 서울대 치대 나오고 너 돈 너무너무 잘 벌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쌓이잖아. 저작권도 있고 공연도 하고 또 자우림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이 1회 행사료라든가 공연료가 엄청났어요. 그러면서 너는 삶은 주류인데 왜 비주류인 척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아가 역시 SNS 올린 것처럼 컨텐츠는 별로였던 거예요. 취향이 비주류라고 한 거예요. 그 자기의 삶이 주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 라이프 나 가수로서의 내 정체성 비주류야 이걸 얘기를 못하고 취향이 비주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한동안 그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아직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좌파인 거예요. 김윤아는. 그리고 이 일봉 좌파인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모순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김윤아 자우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든가 좌파들 이른바 비주류들 개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모세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연예인들이 마치 지령을 받고 좌표를 찍은 것처럼 오늘 후쿠시마에 대해서 막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모범택시에 나왔던 뭐 장모 씨를 비롯해 가지고 뭐 김은아처럼 톱이었던 연예인들 그 다음에 프로 먹방러로서 방송에서 돈 많이 벌었던 뭐 요새 참 연예인들 좋죠. 노래 안 불러도 먹방하면은 막 그냥 돈이 엄청 들어오고 일회 출연료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막 아기를 낳더라도 또 아기랑 같이 또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뭐 슈돌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뭘 하더라도 주류인 거예요. 연예인들은 뭐 애를 낳던 뭘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예인들이 개념을 장착하고 왜 좌파인 척 할까요? 자기네들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돈은 물론 숫자를 찍히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돈이 그 돈이 아니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벌고 이런 돈이 단단한 돈이라고 저는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오랜 시간을 벌은 돈, 이 돈은 가치가 있고 아껴 쓰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붕 떠가지고 갑자기 눈을 뜨니까 바이런의 말처럼 유명인이 돼가지고 정산할 때 막 몇십억씩 받고 뭐 몇백억도 받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500만 원 막 이렇게 걸치고 다니고 어떤 때는 억도 이렇게 되면은 연예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미안해지는 거죠. 나는 그냥 하트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행사에 가고 얼굴 이렇게 내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행사 가서 기본이 뭐 세 곡이고 뭐 이런 거 부르고 나면은 뭐 3,500만 원
물론 그 임영웅이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를 안 뛴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임영웅을 이 행사에 부르려면은 정말 카운리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뭐 억을 줘도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딱 장착을 하고 이 착지를 하고 그 반듯하게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 3곡 부르고 막 3,500만 원, 막 4천만 원 주면은 하루에도요 그런 행사를 여러분 뭐 4탕 5탕 어떤 때는 뭐 7탕도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억을 하루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자기 통장에 찍힌 거라든가. 그는 MC들도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냥 그 경우는 뭐 몇천만 원을 버는 정도였는데 한 달에. 그런데도 통장에 뭐 자기가 MC 본 거 해갖고 막 5,500만 원, 뭐 8천만 원 한 달에 찍히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근데 연예인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좌파인 척 하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개념 있는 척하고 비주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들의 불안과 그 다음에 로또 맞은 것처럼 매일매일 로또를 맞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을 파고드는 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이렇게 항상 개념 뭐 어디다가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주 섹시한 그 이미지로 막 했던 이효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는 광고에도 출연 안 하고 뭐 비건만 하고 뭐 한 홍보대사였는데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좌파들의 커넥션에 아주 컨피덴셜하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김윤아가 이런 일봉 좌파 발언을 한 거. 이 모순되는 일봉 김윤아가 좌파 발언을 하고 SNS를 한 건 뭐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좌파들, 즉 레프티 컨피덴셜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의 선전선동과 웃음과 노래와 헛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이 점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봉 좌파의 오늘 정말 허접한 SNS, 그게 바로 김윤아입니다. 그리고 김윤아는 끝났어요, 여러분.